네, 여러분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회사는 자본금의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 그냥 요 나오는 정도의 내용을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결산기 배당 이익 배당액, 그러니까 배당 가능한 금액이 아니고 배당을 결정한 금액이에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인 거죠. 그렇죠? 법정 준비금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될 때까지는 꼭 해줘야 돼.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임의적립금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리고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그 이익준비금은 방금 봤던 뭐 요 얘기고요. 자본준비금은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 그러니까 자본 거래입니다. 그 회사가 주식을 주주한테 주고 인수대금을 납입하겠죠. 납입할 때 이제 액면가가 5천 원인데 발행가를 7천 원으로 했다면 2천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본준비금이 됩니다. 액면금을 초과하는 발행가.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입니다. 합쳐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얘와 얘를 줄일 수 있다. 명문의 규정입니다. 상법 규정의 내용이에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 뭐 이걸 먼저 하거나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전부도 가능하다는 거. 자본금 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 자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자본금이 있고 여기 준비금이 있다고 할게요. 이 준비금의 일부를 툭 떼어가지고 여기다 넣어. 그럼 얘가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만큼 주식이 발행될 거예요. 신주가. 근데 재원을 여기서 가져온 거고 외부에서 가져온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무상신주라고 부릅니다. 자, 598번. 이것도 중요한데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에 직전 영업연도 말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예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동액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연도 중간에 나 신주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때부터 신주가 있던 것으로 치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전환주식?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전환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영업연도 중간에 이제 주식이 전환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전환 청구한 때, 그 전환 청구한 때 아니면 이제 전환을 회사가 강제로 한 때의 제출 기간, 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해 버려서 동액배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서에서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뭐 본문이든 단서든 이문이든 전부 다 동액배당 하는 거죠. 시점이 언제냐에 따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삭제됐단 말이에요. 삭제. 이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다 일할 배당 하겠다는 거고, 이 350조를 준용하는 애들이 있어. 준용하던 애들 보면은 네, 뭐 얘도 그렇고 350조 사망 후단을 준용한다. 이걸 준용한다. 중간 배당도 그렇고 주주가 되는 시기와 관련된 이양 및 사망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 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빠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금 자본금 전입에 대해서는 요것도 없어졌죠. 이제 요거 이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요걸로 여기 또 위에 있던 내용 내려온 건데요. 그것도 뭐 아무튼 이 규정을 350조 사망 후단을 준용하는 얘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통액 배당에 대한 얘기는 다 틀렸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99번. 비상장 회사의 경우 회사가 상법 4조 기조 1항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여 이익 배당을 한 경우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조 기조 1항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협의의 위법 배당이에요. 뭐 광의 위법 배당은 절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위법 배당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둘 다 협의든 강의든 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맞지만 특히 이 채권자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의 위법 배당이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은 사례 기조가 있죠. 1항이 보면 배당 가능 이익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항에 1항을 위반하여 이익 배당을 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에 위반하여, 그러니까 요 얘기가 협의 위법 배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만 이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건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이제 자신에게 위법 배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600번.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정함에 따라 그러니까 정관 규정이 필요하고요.
영업년 중 한 번만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거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 1회 결산기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한 번만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 자, 기본적으로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배당 범위에 대한 것이고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만 이 단서에 있는 얘기는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중간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자, 601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주식배당이죠. 이익배당 총액입니다. 이것도 배당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결정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주식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반드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로 못합니까? 자기 주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 즉 현물 배당을 말하는 거죠.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현물로 배당할 수 있다. 이것도 현물 배당도 가능한데 정관 규정이 필요하겠네요. 자료기조 1항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총회나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 청구권에 의해서 배당에 대한 결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 권리입니다. 이거는 추상적 권리인 상태는 기대권이죠. 일종의 배당을 결정하면 나중에 내가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겠군. 그리고 배당을 결정해주면 이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바뀌면서 회사에게 얼마 달라고 말하는 적극적 권리로 바뀌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604번. 비상장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총회의 결의로 하나. 맞죠? 4사구조의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 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결의로 정한다. 아까 봤죠, 주문을?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그 요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4사구조의 1항을 보시면은 T입니다. 4사구조에도 불구하고 4사구조는 이제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은 그냥 뭐 정관의 규정을 두면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 단서에 보시면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감사 결과가 적정하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and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입니다. 요게 충족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사회가 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내용을 주총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605번. 주식 배당으로 신주를 배당받은 주주는 해당 결의가 있는 총회가 종결된 때에 주식의 주주가 된다. 예, 맞죠. 얘네들은 이익 대신 이걸 받은 거니까 납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의 주주가 언제 되느냐? 일반적으로 신주의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이 길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돈을 안 내. 총회가 종결된 때에 이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자, 일단 주식 배당은 종결된 때예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종결된 때. 자,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금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주 발행의 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니까. 근데 신주도 정관의 규정을 두면 주총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금도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총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자, 보시면 자,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결정 주체는 이사회가 원칙, 예외적으로 주총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요. 자, 다시 조문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3항 1항에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된다.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게 뭐야? 기준일이거든요. 기준일.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정할 때는 여기도 돈을 안 내잖아요. 그죠? 준비금을 가지고 자본금을 만드는 거니까 해당 기준일에 이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항 단서의 경우, 주총이 결정하는 경우잖아요. 그때는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죠. 그렇죠? 결의가 있은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총회가 종결한 때, 이때는 결의가 있은 때, 이사가 결정하면 이때라는 거, 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관에서 그걸 배당 의무를 뒀대요. 이 정도 되면은 배당을 꼭 하라고. 배당금의 지급 조건이나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이 되고 딱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여기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관의 반환 결정을 얘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지급 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주주총회가 결의하지 않아도 물론 이 정관 규정이라는 것도 누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내용을 누가 넣을 수가 있어요? 정관 규정에 대한 권한은 주주총회에게 있죠. 607번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 결의를 한 경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요 기간을 잘 물어봐요. 요거 10년이냐 5년이냐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608번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협의의복 배당이죠.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거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협의위법 배당이 아니죠. 광의위법 배당이란 말이에요. 이익이 없을 때 배당하는 것만 협의의 배당이야. 그 경우에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채권자의 권리는 협의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 610번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 이것도 매우 잘 나와요. 주식 배당은 늘 신주로만 가능하다는 거. 자, 사채는 뭐 전환사채나 신준수권 사채 말고는 중요한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